세계의 지붕 히말라야 정상에 우뚝 선 한국인이 있습니다. 히말라야 8,000m급 14자를 완등한 건 인류 역사상 8번째고요. 16자 완등에 성공한 건 세계 최초입니다. 이제는 세계 산악계의 신화가 된 산악인이죠. 엄홍길 대장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역시나 화산 등산복이 가장 잘 어울리시는데요. 네. 네, 이왕이면 이렇게 야외 산에서 이렇게 방송을 했으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렇게 등산복 입고 있으니 편하고 좋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요즘에도 정기적으로 산행은 계속 하시는 거죠? 네, 제가 지금 매달 산악 동호인 여러분들과 같이 대한민국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도전 명산 16자 해가지고요. 네. 매월 또 산에도 가고 매월 한 번씩 또 산에도 가고 또 가끔씩 지방에 또 행사에 있어서 산행 행사에 있어서 가기도 하고 그리고 곧 또 한국 정전 협정 60주년이 돼가지고요. 제가 7월 28일부터 8월 10일까지 14박 15일 동안 저희가 이제 DMZ 155마일 네. 동쪽으로 해서 서쪽까지 동쪽에 이제 통일전망대에서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서쪽에 임진각까지 약 한 370km 정도 되는 저희가 거기를 14박 15일 동안 동서 횡단을 해요. 대학생 155명을 데리고. 그런 행사도 지금 곧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그렇게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면서 네. 틈틈이 해외 활동도 왕성하게 하고 계신다면서요? 네, 해외 활동은 제가 이제 엄홍힐모재단에서 저희가 해외 지원 사업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교육 사업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네팔에 이제 학교를 휴먼스쿨을 짓기 위해서 네팔을 가끔씩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산이 주는 지혜와 건강을 전파하고 계신 엄홍길 대장입니다. 자, 지금의 위치에 있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을 텐데요. 성공 비결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공 비결입니다. 도봉산이 첫 번째 성공 비결인데요. 네. 혹시 엄홍길 대장께서 처음 오른 산이 도봉산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원래 태어난 곳은 경상남도 고성인데요. 네. 제가 3살 때 어머니 등에 업혀가지고 이사를 온 곳이 언도봉산이라는 산 골짜기, 산 속으로 들어왔어요. 언도봉산 골짜기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부모님께서 집을 지으시고 산에 오는 등산객들이라든가 그쪽에 이제 놀러 오신 분들을 상대로 거기서 이제 장사를 하시면서 거기 생활하시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어려서 3살 때부터 제가 살던 곳이 바로 원도봉산이고 산골짜기고 제 삶의 어떤 놀이터, 유년기 시절의 놀이터, 놀이공간 모두 삶의 터전이 산이었던 것이죠. 예. 3살 때부터 산에서 살다시피 했으니까 덕분에 체력 단련은 자연히 됐겠어요. 예, 그렇죠. 저희 집에서 학교를 가기 위해서 산길을 내려가야 되는데요. 약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산길을 내려가야지만 학교를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년 365일 날씨가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진짜 사시사철 또 방학이라는 걸 제외하고는 아침만 되면 학교로 가기 위해서 산길을 내려가야 되고 또 학교 수업이 끝나면 또 다시 또 다른 친구들처럼 걸어서 이렇게 집에 가거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차를 타고 집에 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저는 다시 또 이렇게 하염없이 이제 산길을 걸어서 올라가야지만 집을 갈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구조 발달 자체가 어느 일반 도시에 사는 친구들하고 틀린 것 같아요. 제가 성장했던 발육 상태가. 예. 네, 그렇게 산이 유년기 시절의 놀이터이자 삶의 터전이었는데 네네. 언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산악인이 돼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시게 된 건가요? 저희 집에서 한 10여 분 정도 올라가면요, 굉장히 큰 화강암석 바위가 아주 좋은 바위지대가 있어요. 암벽지대가. 거기 이제 주말이 되면 이렇게 암벽 등반하러 많은 분들이 등반을 하러 들어오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제 그런 광경들을 자주 이렇게 목격을 하게 되고 또 호기심을 갖고 이렇게 절벽에 밑에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등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선배들의 아저씨들 보면서 이렇게 저 참 재밌겠다, 스릴 있겠다. 어떻게 저런 절벽을 말이에요, 막 올라갔다가 또 줄을 타고 내려오고 말입니다. 진짜 신기하단 말이에요. 저는 어떤 그런 배움의 어떤 충동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호기심을 갖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인가 이제 그 처음 이제 암벽 등반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됐죠, 그때부터. 예. 중학교 2학년이면 뭐 15살 정도인데 네네네, 굉장히 그렇죠. 이른 어린 나이거든요. 네네네, 그때 그렇죠. 그럼 암벽 등반에 처음 눈을 뜨면서 아 내가 산악인의 그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된 건가요? 아니, 그때는 이제 호기심이 어떤 발동이 돼서 이렇게 한 거고, 배우다 보니까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이렇게 산이라는 것을 굉장히 좀 뭐, 이렇게 어떤 불평분명의 대상이요, 어떤 때에 따라서는 원망의 대상으로도 생각했거든요. 아, 네. 산에 사는 거에 대해서 참 부모님에도 원망도 많이 했어요. 너무 산에 사는 걸 자체가 너무 싫어하고 그랬었는데, 네. 제가 그 암벽 등반이라는 세계에 딱 빠져들면서부터 너무 어떤 이렇게 재밌는 걸 왜 내가 몰랐을까. 그러니까 신체적인 구조 발달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 도시에 사는 사람들하고 틀린 거예요. 그 산길을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하체 근육은 이렇게 등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근육이 발달되고 산에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상체 근육은 또 이렇게 뭘 이렇게 끌어당기고 매달리고, 또 계절에 따라서 산에 이제 나무에 열매 같은 게 뭐 매달리고 그러거든요. 네. 뭐 머루라든가 자시라든가, 요즘 이제 봄철 같은 경우는 이제 뻗지 같은 거, 네. 그런 거 따먹겠다고 그 높은 나무들 막 매달려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체 근육이, 팔 근육이 이렇게 그렇게 또 힘이 양력이 생기고 발달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등반을 배우게 되니까 그 세계로 그냥 급속도로 그냥 흥미를 느끼면서 빨리 들어가게 된 거죠. 어릴 때부터 자연히 산을 접하면서 산이 주는 가르침을 일찍이 깨달으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로 인해 도전 정신까지 배운 게 아닐까 싶은데요. 다음의 성공 비결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